인사는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드렸지만 안녕하지 못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참 이제 조정이 나오면 애매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시장을 거의 박살내버리는 그런 조정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이런 급락세가 나와도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도 일단 궁극적으로는 회복할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 혹은 기간 조정,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의 조정 원인에 대해서 깊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의 검은 그림자 제가 이렇게 짰는데, 장중에 시장이 무너질 때는 그 증권사에서 나오는 뭐 찌라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고점 매도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오후장까지 이제 밀리는 부분을 보면 분명히 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금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패드워치가 가리키고 있는 금리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FOMC에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처음 주재를 하고 시장과 과도하게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고, 매파적인 언급을 분명히 그때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드워치에서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현재 시점으로도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은 90% 이상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종전이 되면 유가가 안정되니까 금리 인상이 없을 수 있다. 올해는 동결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패드워치 전망이랑 실제 이제 증권사의 시각이랑은 완전히 이제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조정은 이런 이제 언밸런스한 금리에 대한 전망을 맞추는 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연준의 매파 기조가 확인이 됐음에도 시장의 기대치 간 괴리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파적인 기준에서는 올해 금리를 2번이나 3번 정도 올리겠지, 요 전망이었는데 시장에서는 한 번도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다 보니까 이 괴리가 조금 컸던 게 좀 조정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또 BOA에서 미국의 연준 올해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75bp면은 한 번에 보통 올릴 때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올리잖아요. 0.25%포인트를 3번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이에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향 안정이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의 좀 시차, 그리고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따른 그런 후폭풍,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금리 인상이 세 차례나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만한 충분한 좀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큰 문제는 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들이 번 돈만 가지고 투자했으면 금리에 이렇게 민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표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보여드렸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은 잘 법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잘 버는데 문제는 버는 돈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도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만큼 돈 잘 버는데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 엔비디아마저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뭐 대규모의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너도 나도 회사채를 끌어다 쓰는 환경이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의 최대 수요처는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대규모로 반도체를 주문하고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 추가 발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회사채 이자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반영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 축소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실제로 반도체주에 타격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까지 그릴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보고서에도 계속 나오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흔들린 것은 없어요. 근데 반도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또 국내 증시가 요 이슈가 있었어요. MSCI 선진국 지수의 워치리스트 등재가 불발됐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기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것도 제가 어제 한번 다뤄드린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그 한국이 MSCI 워치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이제 어제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그 보고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MSCI 선진지수의 그 워치리스트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된다면 수급적인 이런 부담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심리적인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워치리스트 등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 MSCI가 요구했던 것을 한 60% 정도 해결했고 이달 말까지 70%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워치리스트 등재를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무산되면서 그에 따른 실망감도 좀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려스러워했던 외국인의 수급, 매도 일변도의 수급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기계적으로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캡에 의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최근에는 그런 흐름들이 약간 바뀌면서 외국인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캡에 대한 리스크가 이번 MSCI를 통해서 좀 불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를 보면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제 보일 게 없는데 그 터미널 관련주랑 편의점, 은행 이런 종목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해보면 동양고속이랑 천일고속 요게 이제 그 땅값이죠, 땅값. 네,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요 종목들이 약세장에서 좀 올라와요. 그리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양지사를 또 어떤 분이 그 채팅에 써주셔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양지사가 그 다이어리 만드는 데인데 거의 뭐 인버스처럼 움직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양지사는 또 상승하면서 또 윗꼬리를 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양지사가 움직이는 장은 좋은 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오늘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고요. 특징적인 건 편의점이 좀 올라왔습니다.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그 중에서도 BGF 리테일이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고 오늘 화장품주도 일부 올라갔어요. 몇 번 말씀드렸던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이 오늘 장에서도 좀 양봉을 띄는 모습, 장중에는 되게 상승폭이 컸다가 상승폭을 한 3% 정도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반도체주가 무너지면서 다른 섹터를 다 밀어버린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전까지의 폭락을 보면 반도체주만큼 다른 섹터가 밀리거나 반도체주보다 더 밀리거나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세게 밀린 게 반도체가 맞았어요. 그리고 반도체와 크게 연관성이 없는 섹터들은 일부 상승하거나 버텼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안 좋았죠. 근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희망을 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이 지수 폭락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이따가 또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오늘 은행이 제주은행과 신한지주를 기반으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주가 올라간다, 버틴다라는 것은 뭐죠? 결국은 금리 인상 우려감이 혹은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을 제가 금리 인상에 계속 포커스를 두는 이유는 장중에 나타난 두 가지 변화. 첫 번째는 금 가격의 하락. 오늘 장이 밀릴 때 금 가격이 같이 밀렸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 금리 상품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때 금은 같이 빠집니다.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덜 빠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금리 인상이 확실히 시장에 조금 타격을 미쳤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이슈들 한번 볼게요. 일단 미실현 이익의 포괄적 과세 논란. 요것도 살짝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주식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 그때 가서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매도 안 하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 일단 이익을 보고 있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네. 근데 이런 논리가 나오면서 댓글로 또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비판에 대한 여론도 있었고 또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약간 찌라시가 돌면서 투자 심리가 약간이나마 더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팔지도 않은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일단은 내가 주식으로 큰 수익을 보고 있다가 손실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익 구간에서 뭐 세금을 냈는데 손실로 전환됐다고 그 세금을 돌려줄 것도 아닌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말이 안 된다, 사실은. 근데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도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금융위가 그 결제주기 단축 방안을 10월 달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3거래일, 3일 결제가 기본이잖아요. 오늘 매도하면 내일 모레 이제 인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하루 당겨서 그래서 오늘 매도하면 다음 날에 또 인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결제 주기 단축이 아마 구체적으로 좀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의 현황을 보고하고 처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가 지금 자사주를 우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한다 라는 계획을 공시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의무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신영증권이었나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자사주 대량 소각 이런 이슈로서 계속 주목받았었는데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의무화까지 부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들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종목군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제일 큰 이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와 실질적인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이 좀 다르다는 건데 선물 시장은 연내 금리 1.5의 금리 인상을 이미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도 올해 물가 전망치를 상당 부분 상향 조정을 했죠. 3월 달의 전망과 6월 달의 전망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소폭 하향 조정이 됐고요. 코어 PC도 크게 증가해서 3.3, PC도 3.6, 기준금리도 3.8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5월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지금 컨센서스는 아마 4%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컨센보다 또 높게 나온다면 약간의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 관련해서 조금 더 전략을 한번 볼게요. 이게 코스피가 오늘 정규장에서 9.99%, 참 기분 나쁘게 하락률도 마이너스 9.99%입니다. 애매하게 10% 안쪽으로 찍었고 그래도 코스닥이 좀 덜 빠졌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항상 이제 코스피 급락할 때 코스닥 더 급락했는데 코스닥이 그래도 7.94% 조금 덜 빠졌다라는 거고 특징적인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사실 다 무너진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낙폭 1위 업종은 반도체였어요. 그리고 반도체랑 멀리 있는 섹터들은 일부 선방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달바글로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주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반도체에 대한 쏠림이 약간 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생각보다 빠른 안정을 찾는다면 그동안 실적이 좋았는데 반도체 쏠림 때문에 버려졌던 종목군들로 조금 관심이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2번 정도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반등을 주면서도 페이크다 하면서 이제 다시 꼬라박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기는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가 꽤 놀랄 만큼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또 갖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포트 전략으로 보면 저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 반도체가 흔들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없어, 그러니까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래부터 못 샀거나 아니면 매수를 했는데 다 팔아버려서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내일부터는 천천히 분할로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이제 빅2 중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를 보기는 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가격 밸류가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낙폭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컸다가 지금 넥스트에서는 별 차이는 없네요.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0%,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0%. 별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오늘 낙폭도 비슷하고 근데 그동안의 상승폭은 하이닉스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시총 역전 이렇게 나타나지만 차이는 별로 없고 근데 신규로 본다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없다면
없다면 저는 내일부터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관련된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장을 봐야겠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시장의 변동성 혹은 추가 낙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거를 감안하셔야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지수가 급락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반대 매매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반대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반대 매매는 보통 9시쯤에 나오고 스탁론에 대한 반대 매매가 보통 오후 2시에 나온다. 근데 스탁론 반대 매매는 코스피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근데 코스닥에는 영향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하락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보면 오후 2시부터 코스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락한 다음에는 무조건 바로 붙기보다는 약간의 추이를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맞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없다면 접근하는 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철저히 분할로. 근데 반도체가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자. 금리 관련된 이 노이즈가 하룻밤 만에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약간의 노이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간을 최대 다음 주까지 보는 이유는 실적 시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 초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닝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견인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나오겠죠. 당연히 실적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도 내놓을 텐데 좋게 내놓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주를 끌어내린 부분이 대부분 대외 여건이지 그리고 급하게 상승했던 데 따른 차익 실현? 요 정도의 성격이지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신호는 네. 어쨌든 아직은 없는 게 맞기는 해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뭐 ADR 이슈라든지 2분기 실적 시즌이라든지 모멘텀이 남아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조정이 좀 길어졌을 때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그리고 실적 시즌 전에 혹은 실적 시즌 전후로는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가 없는데 현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반도체가 없고 현금도 없다. 그냥 이제 다른 종목에 꽉 물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물린 종목 중에 실적이 가장 안 좋은 종목을 손절을 해서 반도체를 매수를 분할로 해보자. 전 이렇게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포트를 약간 리밸런싱하는 기회로 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급락을 맞아버리면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오늘 제대로 밀렸잖아요. 나중에 금리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실적 시즌이 오거나 어떤 식으로 반전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때 그 반등을 가장 세게 이끌 것도 어쨌든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을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알 수 없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다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제가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어쨌든 아직 업황이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리 리스크가 무시할 만한 리스크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극복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패드워치에서 올해 금리 인상이 한 차례나 아니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의견이 바뀌거나 아니면 패드워치는 이제 인상에 대한 그 전망을 유지하는데 시장이 올해 미국이 동결이 아니고 한 차례나 두 차례 올릴 수 있겠구나 요걸 인정하는 시기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벌어져 있는 패드워치와 시장에 대한 금리에 대한 기대치나 우려감이 비슷해지는 시기. 저는 이때 다시 본격적인 반등을 할 거라고 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맞춰진다고 해도 실적 시즌이 왔을 때 주가가 견인하는 힘은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시장입니다. 요즘 시장 매일매일 다른 이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탄탄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새 전문가가 개인 투자자에 맞춰 3단계로 설계했습니다. 커리큘럼별로 탄탄하게 집중하는 이론, VOD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시간, 내 것으로 채워하는 전문가별 과제 운영. 개인 투자자에게 더 혹독해진 시장. 배우고 써먹고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